항상 저한테 오면은 제 친구가 너무 팬이에요. 당신은 항상 자기 아니고? 친구가 팬이래. 저 이렇게 안 할 건데. 아니 리허설이라서. 리허설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완전 다 애드립이거든요. 아 진짜. 네, 다 애드립이에요. 서로 막 개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얘네 계속 웃고 있고 나도 웃겨 죽겠는데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촬영 당일날 됐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정민이는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 가만 보면 그 영화의 유희가 Where art and heart they always meet. 주고받고의 다음 주인공을 위한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손이 아주 건조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라일론의 네일 스프레이를 항상 여기 그냥 책상 위에다 놔두고 뭔가 좀 건조하다는 느낌 들 때 이렇게 뿌려줘요. 이게 진짜 엄청 금방 말라요. 휙, 5초. 이게 미세조류에서 뽑아낸 되게 특허 성분 때문에 손톱 재생이나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수 노즐 분사형 타입으로 더 위생적이기도 하고요. 아, 나 이제 뭔가 내일 관리를 좀 해야지라는 느낌보다 일하다가 막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툭하니 이렇게 뿌리고 그냥 바로 일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세라일론의 네일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니까 되게 손톱이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윤기가 또 돌기도 하고 좀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세라일론이라는 브랜드는 베를린 영화제 갈 때마다 항상 약국에 가서 보게 되는 건데요. 100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이걸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래식 수딩밤은 독일에서는 국민 만능 크림으로 사랑받는 그런 크림이라고 합니다. 살짝 뾰루지나 뭐 트러블 같은 거 생길 때도 그냥 톡톡 그냥 살짝 이렇게 발라주면 그냥 다음날 아침엔 없더라고요. 이 세라일론이라는 이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라복을 입고 왔어요. 세라복, 세라일론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검색해서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지 작성이 어느 정도 끝났고요. 제가 아는 가장 섬섬 목소리를 가진 배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일론 네일 스프레이, 세라일론 클래식 수딩밤. 네, 들어오세요. 오, 박정민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셨네요. 언제 온 게 마지막이었을까? 기억도 안 나요. 아 우리 저거 할 때 마지막으로 왔어요. 여기서 북토크? 팬사인회. 아 맞아 북토크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박정민 배우부터 모든 배우 연구소의 시작이자 자식들. 다 이 자식들 이거구나. 다 후배님들. 아 후배는 아니고. 아 여기 대선배님 계신데. 그리고 항상 이쪽에서 제일 또 내려다보고 계시는. 네. 이렇게 또 넥스트액터도 정민 씨가 열어준 덕분에 네. 알차게 채워지고. 맞아요. 네. 그 멤버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영광입니다. 저희 백은하이 주고받고는 네네. 항상 네. 뭔가를 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박정민 배우님 무엇을 들고 그래서 오셨나요? 집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와, 뭐가 많네요. 우선 이 ITK라는 네. 이 비닐봉지는 라트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편집샵. 오 마이 갓. 이 안에 있는 건 거기 건 아니에요. 아, 어쨌든 비닐봉지는 비닐봉지. 라트비아에서 왔다. 제가 여기 되게 좋아해서 라트비아 가서 자주 놀러 갔어요. 제가 또 굿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알죠. 그 저희 촬영하시는 촬영 스태프들 중에 누군가가 만든 우와. 브랜드인데 와. 해피 바라시라는 우와. 티셔츠예요. 우리 네, 항상 네. 영화 촬영 끝나면 자 바라시 합시다라고 하니까 촬영 끝나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촬영 끝나면 자 오늘 찍을 거 다 찍고 자 오늘 바라시 합시다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해피 바라시 오늘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너무 재밌어서 산 티셔츠인데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영화 티켓 한 장 부탁드립니다라는 전 장난 세계 언어로. 언어로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걸 입고 영화관에 가면 오케이 하고 티켓 주는 거거든요. 그 해외 많이 다니시니까 와. 이거 입고 가셔서 진짜 멋지다. 샀는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다 요 뜻을 아실 것 같은 느낌. 그 전 세계 또 이거 그 시청자들? 글로벌 채널이거든요. 좋네요. 네. Hello
땡큐. 이거는 러브레터 LP. 오겐키 네. 데스까?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오겐키 데스카의 마음으로. 너무 근데 귀한 거 많이 들고 오셨나요? 소장님한테 또 제가 아끼는 거 드려야죠. 와, 감사해요. 또, 안타깝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시니까. 맞아. 저 나카야마 미오 씨랑 문소리 씨랑 같이 부산영화제에서 같이 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모든 순간을 되게 다시는 안 올 순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게 그러네요. 되는 것 같아요. 라트비아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한 보름 됐나 보다.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가 계신 거였어요? 100일 있었습니다. 100일. 도대체 휴민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길래 저렇게까지 살이 더 빠졌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뭐 지금 공개된 거 어쨌든 북한 보위성 조장이니까 조금 뭐 날카롭게 좀 나와야 하니 살이 뺀 거죠. 박정희 배우를 저도 꽤 길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가장 뭐 미모로는 탑을 찍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성이 형이 너 이쪽으로 넘어올 거야? 그럼 계속 계속 이쪽으로 넘어올 거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나도 진가를 보여줄 테니까 계속 이러시니까 아니라고 잠깐 발만 나갔다 내가 빠지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되게 조인성 배우 느리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예. 너 지금 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느낌? 너 그러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지. 그래가지고 괜찮다. 죄송하다. 북한 같은 경우는 붉은 손 할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영화를 그때는 사실 그렇게 잠깐 사투리 쓰거나 북한 군의 옷을 입긴 했었지만 이건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제대로 그렇죠. 예.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예. 시기가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 만나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여긴 정확하게 북한 어디 쪽 사투리? 평양. 완전 궁금하다. 완전 궁금해졌다. 기대해 주십시오. 라트비아에서의 100일 동안 도대체 박정민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 문자도 보내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인구 밀도가 너무 작아서 돌아다니기도 좋고 걷기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이 있는 나라예요. 맞아요.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좀 정이 붙어가지고 이제 한 반절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약간 이제 현지인 느낌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뭐 사진도 막 찍고 그 사진 이번에 갖고 와 보니까 필름이 한 10롤이더라고. 그리고 항상 이제 뛰고 좋은 러닝 코스를 또 개척을 해서 개척을 했어요. 네, 개척을 딱 해가지고 10km 코스를 개척을 딱 했죠. 동생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뛰어봐 하고 러닝 크루. 그렇죠. 예. in 혼자 뛸 라트비아? 때가 많은데 네. 오늘 한번 같이 뛰자 해서 뭐 또 같이 뛰고 또 더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80일 정도 되니까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다 해서 수도랑 20km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20km를 뛰어와 봤어요. 얼마나 걸려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와. 우리 현장 편집 기사랑 의상팀 막내랑 셋이 가가지고 20km 딱 뛰고 그러니까 또 뭔가 또 좀 리프레시가 되고 진짜 신기한 게 바닷가로 시작해서 조금씩 도심으로 가는데 이 풍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와.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경험. 너무 좋았어요. 얘기만 들어도 라트비아에서의 시간은 되게 건강한 시간이었네요. 너무 좋았죠. 저는 원래 술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요. 혼자 있고 네. 거기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단체 생활 비슷하니까. 동생들이 부르면 나가서 밥도 먹고 뭐 불러주니까 놀아야 얼마 되고.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 동생들 만나서 혹은 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해봐도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최근에 해요. 정민 배우랑 진짜 그 긴 시간을 봤지만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도 술 먹고 얘기하고 이런 적도 없었는데 네. 이제 막 그 생간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거는. 그래서 괜찮다 이거. 언제 또 다시 집구석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재밌다. 근데 저는 뭐 정민 씨가 되게 다정한 사람인 건 알고 있지만 독립적인 사람이고 맞아요. 또 네. 개인적인 사람이고 맞아요. 이기적이란 뜻이 아니고 네. 개인적인 사람이라서 누구를 이렇게 먼저 가가지고 챙기고 이런 모습을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절대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유난 떠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네. 왜냐면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난 누가 나 챙겨주면 불편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제가 알아서 제가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제가 네. 알아서 하니까 네.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니까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혼자 있었는데 이번에 뭐 이신기라는 배우랑 되게 친해졌는데 야 신기야 뭐 술 한잔 하자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면 그 친구는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지금 좀 갇혀 살았나 라는 생각을 라트비아에서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귀국하는 이제 그 비행기를 타러 차 타고 가는 한 30분이 되게 이상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많은 걸 얻게 해준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가야 되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일주일 좀 약간 역향수병 같은 거에 걸려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여행을 끝날 때도 저는 되게 마찬가지인데 귀국을 한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그쵸. 못한다는 거, 이걸 끝났다라는 거에서 살짝 슬퍼지는 느낌 그렇죠, 같은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네.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여기는 집이 얼마인가? 여기 부동산 시세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뭐 살 수 있지? 뭐 이런 것까지 알아봤었어요. 근데 뭐 내가 그 집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한번 알아봤다. 되게 박정민의 신기한 계절을 맞아요. 신기와 함께.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동생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너무 좋았죠.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 이 배우가 어떤 방식으로 그 현장들에 있을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저도 이제는 어쨌든 그 현장에서 나의 쓰임이 무엇인가, 카메라 앞에서 말고 카메라 뒤에서의 나의 역할과 쓰임이 무엇인가도 이제는 내가 눈치를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거를 안 하고 살았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저 새끼 이기적인 새끼 저 새끼 나한테 집 밖에 모르는 새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주변을 살피는 어떤 한 개인이 좀 돼야 나도 좋은 배우로 또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겠다. 예. 근데 라트비아 궁금했었는데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가 딱 느껴지는 대답이었던 너무 것 좋았죠. 같아요. 예. 3월 21일에 방영이 끝난 유토피아에서는 거기서는 20대의 인물로 그렇죠.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미숙한 데가 좀 많은 그렇죠. 부분의 캐릭터였었고 예. 저는 그 말이 진짜 근데 광어 도다리 같이 생겼다라는 얼평을 진짜 뭐 잘생겼는 줄 아나 광어 도다리같이 생긴 게. 놀래라 씨. 아 왜? 공대 여신 영주가 사실 거의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이 사람에게 빠지게 되는 과정. 허구죠, 허구. 허구? 근데 아마 그 순간 되게 심쿵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 느낌. 신발끈 묶어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을까요? 아유, 쟤 왜 저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 근데 저는 과연 왜 여자들은 박정민에게 빠지는가?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느껴본 적도 없고. 많아요. 저희가 내가 항상 물어봐. 항상 저한테 오면은 제 친구가 너무 팬이에요. 당신은 항상 자기 아니고? 친구가 팬이래. 그 사람들 다 어딨냐고 그래 내가. 어딨냐고, 다 어디 숨어 있냐. 이 사람의 매력이 뭘까? 뭐 물론 저는 이렇게 늘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유토피아 보면서 약간 저런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되게 항상 보면 짜증은 되게 두 눈 부릅뜨고 부리는 스타일인데 고백이나 진심은 눈을 못 보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맨날 풀려. 뭐라고? 맨날 풀린다고 이놈의 신발끈. 아 그럼 얘기를 하지.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나 이거 신발끈 절대 안 풀리는 법 아는데. 진짜 너 내가 그렇게 별로야? 아니 예뻐 엄청. 근데 그런 모습들에 좀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닐까? 거기서 영주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풀리지 않은 운동화 묶는 법을 알려주면서 사실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 그 느낌? 이미 뭐 관연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소년미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좀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저 소년미 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멜로 연기 같은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되게 비밀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연기를 하는 순간 너무 힘들거든요. 오그라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내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걸 보여준다라는 게. 음. 나도 사랑을 해봤고 뭐 상처도 받아봤고 항상 뭐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때 내가 겪었던 감정들과 내 안에 남아 있는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준다? 이거가 못 참겠어요. 약간 오그라드는 거랑 비슷한 말이겠죠. 아, 예. 근데 힘들다. 예, 좀 힘들어해요. 최대한 그런 감정들을 숨기고 그냥 좀 아닌 척, 뭐, 그냥 왜 이렇게 툭툭 하는 게 편하니까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다 보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 어떤 멜로 연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영화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화들 안에서 저런 느낌의 멜로 영화나 이야기라면 나도 사랑 이야기를 뭐 예를 들면 내 사랑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좋다. 네, 뭐 우리나라 영화를 치면 뭐 무례한 밝지 않은 네네. 거면 그러면 내가 할 도현 수가 선배가 있을까? 만들어준 잡채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럼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있는데 진심이야? 사실 그것도 너무 관용을 베푸는 너그러움을 좀 가지세요. 나를 너무 너그럽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몰래 생각하는 거죠. 그 저런 정도는 할 수 건 있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저건 나도 나중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느낌. 정민 배우한테 딱 맞는 스스로도 오글거리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어떤 멜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언젠가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기다려 볼게요. 제가 최근에 그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제 했어요. 읽을 만한 인간 박정민이라는 제목으로 읽지 마. 왜 나를 왜 읽어?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파수꾼 각본집을 보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진짜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되게 레이어가 많은 그렇죠. 텍스트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키라는 이 캐릭터 자체는 처음엔 뭐 또 함께 또 어울리고 그 무리에 끼는 거에 대해서 또 좀 살짝 으쓱한 순간들도 있었고 같이 그러다가 이 친구들도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부분에는 컴플렉스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저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요.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뭔가 부러움도 있고 그렇죠. 질투도 있고 막 그런데 박정민이라는 배우한테 있어서 가장 큰 컴플렉스는 뭐예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전 제가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이 저의 컴플렉스예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의 박정민은 너무 순탄한 부족한 것도 없고 공부도 잘했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건데 갑자기 내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 이게 약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거죠.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태생적인 재능이 없는 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예. 나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냥 툭해도 잘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감정의 굴곡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알려면 막 내가 갖고 있던 요만한 감정을 막 이렇게까지 만들어 봐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정도에 갖고 있는 나의 전혀 다른 감정을 막 일로 가져와서 막 대입을 해봐야 되고 그냥 툭 찌르면 뭔가 감정에 확 뭔가 화도 나고 뭐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런 연기를 이렇게 그냥 좀 하고 싶은데 본능적으로도 막 본능적으로 막 해보고 싶은데 저의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저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그거였어요. 드라마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 네. 내가 배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에서 건져 올려서 쓸 수 있는 맞아요. 재료가 별로 없다. 많이 없다. 결국 그래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한 것 같아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매력적이고 정답에 가깝고 해석이 굉장히 독특하거나 배우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감독님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감독님들 도움 받고 또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갑자기 또 신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번에만 뭐가 되기도 하고 신이 도와준 때가 혹시 기억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주 찍을 때 네. 송문규 선생님의 네. 그 묘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생각이 갑자기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생각났다는 거는 이건 누가 도왔다. 그 송문규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도왔든 뭐 누군가가 나를 이거 도운 거잖아. 갑자기 그 자극을 나에게 주다니.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뭐 기적 잘 말씀하셨는데 기적 촬영할 때도 수경이랑 마지막에 막 껴안고 울고 미안하다 갔다 올게 하는 부분도 그 누나하고의 장면들이라는 건 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네. 저도 보면서 울었어요. 아니 그 기적은 내가 진짜... 연기를 해놓고도 네. 그냥 그 영화가 너무 슬퍼서 네. 영화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야 이거 영화 진짜 슬프다. 이러면서. 또 수경 배우도 너무너무 맞아요. 잘했기도 하고. 수경이 너무 잘했죠. 저희 커피 조금 리필을. 요즘 들어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다만 그것만이 내 세상. 뭐 동주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내 연기만 생각하면 돼. 그거는 이제는 조금 더 주인공에 가까워진 역할들을 하잖아요. 전란도 주인공이고. 그렇죠. 검으로 하는 액션을 처음 해봐서 많이 좀 힘들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책임과 다른 연기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 역할은 그냥 막 내 생각만 하고 날아다니기에는 이건 리스크가 있다. 영화적으로. 그렇게 주인공 다움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아직 제가 빠져야 될 때와 해야 될 때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촬영할 때, 연기할 때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빠져줘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이 장면에서는 내가 다 해야 돼 하는 장면에서는 내가 또 막 해야 되는데 그거 계산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밸런스 안에서의 이 씬과 이 장면. 막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답이 아닌 느낌이죠. 지금 하는 거.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아직도. 근데 사실 또 관객들은 내가 배워서 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내 안에서는 계속 뭔가 이게 공부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안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 공부라는 게? 형님들, 선배님들 뵐 때마다 항상 정말 감탄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전체도 보고 작품 하나를 확 끌고 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적어도 그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까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캐릭터를 입는 시간들이 충분히 조금 지워졌을 때만 나오는 기적 같은 순간에 대한 얘기들도 했지만 헤어질 결심의 홍산호 같은 역할은 아주 돌출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렇죠.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나가지고 바로 정민 씨한테 문자를 보냈었어요. 혼자 안 헤어질 결심 잘 봤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자기의 감정과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하고 피하고 결심하고 막 이러는데 절대로 난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나는 가인이밖에 없어. 난 가인이밖에 없고 그래서 그 홍산호라는 이 인물의 출현이 굉장히 혜준이라는 캐릭터한테 거대한 자극으로 다가왔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짧게 나오는 씬에 이 그렇죠. 사람을 써야만 했는지를 네. 좀 느끼게 됐었던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 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사실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요렇게 좀 전해주세요. 게다가 본인이 제일 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무례한에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대사를 남겨버렸잖아요. 그 대사 한번 해주세요. 나 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이건가? 맞아요. 안 전해주셔도 되겠네. 거기까지가 완벽한 거죠. 저는 그 대사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대본 받았을 때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 그렇죠. 이 주인공들의 어떤 그 마음을 뭔가 함축하고 있는 느낌의 대사잖아요. 와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내가 이런 대사를 가지고 출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났었죠. 근데 사실 엄청 열심히 했나 내가? 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고 엄청 열심히 뛰기는 했잖아요. 열심히 뛰었죠. 뛰는 거 참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 영화잖아. 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이 담도 넘고 막. 네, 막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뛰다가 그 난간에서 딱 쓰는 거. 아. 와 내가 여기서 쓸 수 있을까? 넘어가면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좀 뛰다 컷할 줄 알았는데 그걸 한 방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잘 뛰어다녔어요. 넘어가는 것도 쫙 해서 빡 넘어가고 쫙쫙 해서 넘어가는데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사람이. 난 근육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오히려 그게 더 맞아요. 힘들어 보이고 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보신 분들이 그 대사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 인물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분 좋았죠. 또 요즘에 CGV에서 뭐 책방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 걸려있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 뭐 그런 생각했죠. 그 순간에 엄청 드라마틱한 사랑의 고백을 만방에 떨치는 그런 대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근데 그걸 정말 드라마틱하고 힘주고 이글이글하게 했었다면 오히려 그랬을 수 있죠. 예, 예. 어떻게 보면 배우가 이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힘을 주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네. 나올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뛰고 나서 너무 힘들고.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역할로 그 대사를 했다라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나한테 되게 좋은 기회였구나라고 생각이 요즘에서야 좀 들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이후로 감독님께서 본인 작품이든 뭐 본인께서 제작하신 작품이든 전란을 같이 함께 또 찍게 계속해서 됐죠. 뭔가 이렇게 불러주시고 중학교 때 막 JSA 보고 올드보이 보고 막 이랬던 감독님이 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같이 꿈만 밥도 같죠. 먹고. 뭐 류승환 감독님, 박정욱 감독님 이런 분들이 저 불러주시는 거 사실 전 아직도 안 믿겨요. 그래서 저 한국 왔는데 감독님, 네. 박정욱 감독님이 밥 한 번 먹자 해가지고 막, 제가 지금 깐느바 감독님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되게 있어 보였어요. 네. 진짜. 저도 치면서 야 내가 누군가한테 깐느바 감독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야 나 진짜 인생 잘 살았다. 향이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세라일론. 작품들 뭐 한 편 한 편이 되게 다른 방식의 도전들일 거란 생각을 하는데 다만학 같은 경우는 아주 캐릭터적인 도전이었잖아요. 네. 우리 이 사진 공개해도 돼요? 저한테 보내주셨던 이 사진. 뭐예요? 잠깐만요. 볼게. 이거 언제지? 이거 언제지 몰라. 이거 처음에 아마 의상 피팅할 때였던 것 같아. 보여주세요. 이 사진 정말 형편없다. 볼품이 없어 볼품이. 어깨 라인과 굉장히 예쁘게 모은 손과 위의 어떤 매력의 정점은 방심한 배에서 그렇죠. 나오는 거.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날씬했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자기 위안을 해요. 아니 그 경찰서에서 그 개 짜증 나는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접혀 있는, 약간 흘러내려와 있는 배. 그 캐릭터는 정말 뭔가 배우로서는 뭐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메이킹 작업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 영화 처음 시나리오 들어왔을 때 네. 모두가 반대했었어요. 왜? 왜 하냐고. 그러니까 예민한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는 역할이죠. 많이 봤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네요. 예. 네네네. 뭐 되게 훌륭하게 연기를 해낸 배우들도 있고 황정민, 김미애 대표 그분들만 너 이거 해봐라고 하셨거든요. 황정민 배우는 왜 그랬을까? 왜 하라고는 제가 굳이 안 물어봤는데 마지막 날 촬영 끝나고 형님 먼저 아직 한국 돌아가시기 전에 엄나 같이 공연해서 좋았고 내년에 상 받겠다 이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상 받았어요. 상 받았네. 이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해 모든 상을 다 휩쓸지 않았어요? 뭐 운 좋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말씀이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한 번도 현장에서 잘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야 잘했다 이거 좋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혼내지. 너 이거 뭐야? 너 이렇게 준비해 왔어? 약간 기준이 되게 높으신 분이신 거죠? 저 이렇게 안 할 건데 아니 리허설이라서 이거 같아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고 막 근데 한 번도 잘한다라는 말씀 해주신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근데 딱 가시는 날 야 상 받겠다 하시는데 근데 좋았죠. 좋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 내가 인정받고 싶은 형님한테 상 안 받아도 이미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뭐 그걸로 사실 끝난 거죠. 그 영화 찍을 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유이라는 인물을 되게 유이는 너무 사랑스럽죠. 아껴줬어요. 등장씬. 네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찍을 건지를 이제 뭐 의상 피팅하다가 홍경표 감독님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을 거야. 뭐 이렇게 하셨어요. 촬영 당일날 됐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정민이는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 가만 보면 그 영화에 유이가 단독샷이 없어요. 투샷 혹은 쓰리샷으로 누군가 옆에 있어요? 네, 어벙벙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연기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정민이 연기 이거를 그냥 디테일을 다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정민이가 하는 건
무조건 풀로 다. 그냥 밀고 가야 된다. 음. 옆 투샷으로 가든 쓰리샷으로 가든 무조건 밀고 가. 그 유의의 움직임. 유의의 움직임과 막 이런 제가 준비해왔던 어떤 손동작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화면에.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득 본 거죠. 제가 준비한 거 다 했으니까. 홍교표 감독님이 그냥 그렇게 찍어줘 버린 거예요. 자만학도 그렇고 그것만이 내 세상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왜 해?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 있는 네, 그런 살짝- 역할들이 몇 개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만 예상할 때도 사실상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바라보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역할은 주목을 받잖아요. 그럼요. 네. 공부를 해보니 내가 우선 이 인물들을 되게 네.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의 편견과 유의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나는 왜 폴짝폴짝 튀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계신 일본인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가장 충격받았던 구절이 왜 사람들이 나한테 7살짜리 애 대하듯이 말투를 해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괜찮으세요? 좋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대. 난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도 너무 딥하게 생각해서 되게 조심하고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사실 뭐 그게 표현이 잘 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대본과 이 감독님의 디렉션을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야. 약간 자만일 수 있지만 그 영화 안에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한 인물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한 건 나일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예. 디렉션을 받고 할 때도 그럼 나는 걸러들어야 되는데 싸울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혹은 시켜도 안 하든지 진짜 극단의 상황에서는 그쵸. 시켜도 그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정말 줄여서 하던가 그 과정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의 끝에 되게 좋은 캐릭터, 많은 사람들이 꼽을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 한 명 한 명 탄생을 네, 하게 뭐 됐던 그렇게 것 생각해 같아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적어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뭔가 세상에 대한 시선이 조금 열리고 또 배우는 거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뭐 SNS에서 박정민의 어떤 대본이 갑자기 돌고 있는데 사실 그거 넥스트액터 할 때 전시했었을 때 알죠. 그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6년 전에 맞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됐었던 그런 건데 맞아요. 요즘 들어서 이게 확 돌고 있는 이게 뭘까?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고민중독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제가 막 문자를 보내기도 네. 했었고 제 최애 영상 야인시대 오디션. 저도 야 간다. 영화 홍보 하는 거 힘들잖아요. 네. 그럼 할 거면 좀 재밌게 하고 싶다. 갑자기 또 생각났다. 꼬집 폈을 때 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 대본 보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 이런 톤으로 하면 되지 하고 갔는데 사실 그 뒤에 막 대사하는 건데 앞에 막 싸움 좀 잘하셨어요. 막 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완전 다 애드립이거든요. 아 진짜. 네, 다 애드립이에요. 서로 막 개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얘네 계속 웃고 있고 나도 웃겨 죽겠는데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매번 봐요 저는. 저도 가끔 봐요. 그거는. 힘들 때마다 봐요. 네, 아니, 박정민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너무 재밌어. 저도 그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렇게 좀 그렇게 홍보하고 싶어요. 아니, 고민중독 노래 부를 때도 저렇게까지 최선을 다할 일인가 싶게 부르잖아요. 박정민은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건 거예요. 그게 싫어요, 전. 네? 그게 싫어요. 뭐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나는 해야 하는가? 아니요, 사람들이 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싫어요. 네? 그 정도 열심히는 네. 다 한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정도 지금 뭐 포지셔닝의 배우가 여기까지 아무나 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그럼요. 엄청 다 노력해서 온 거잖아요. 노력한다고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박정민의 노력이 사랑받거나 혹은 저도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센 척을 안 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좋은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핍을 허세로 눌러서 나 사실 괜찮고 나 쿨하고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프로의 세계에서 돈을 벌고 이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열심히 한 티를 안 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안 내고 싶어요. 근데 티가 나는 티가 거야. 나서 그런 거지. 본인의 출제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풀어버렸네? 그래서 막 저 예전에 출판사도 것도 막 비밀로 하고 이랬던 게 그랬었죠. 네. 부산해 보일까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봤어요. 그때 정민이 형이 41인가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봤었을 때 황정민 배우를 그 어린 박정민이 봤었을 때는 정말 어른 같았죠. 그렇죠. 저를 포함한 신인 배우들 데려다가 막 키워주시고 진짜로. 그걸 시작한 게 41살이셨던 것 같아요. 한국 나이로. 아, 청년이었네요. 근데 제가 곧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오늘의 박정민이 제일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항상 사부작 네. 뭔가 자꾸 일을 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항상 예상했던 방향은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박정민이 제일 궁금하긴 한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제가 요즘 꽂혀있는 배우는 박해준 배우입니다. 유튜브로 윤상의 이사 뮤직비디오를 틀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레발 치는 게 너무 싫어서 상기돼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최양락 선배님을 너무 캐스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 하나만 보내봐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